정률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광주 지역에서는 정률성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는 초등학생 등이 정률성 관련된 동료 경연대회도 하고 또 이 동료 경연대회를 MBC를 통해서 중계 방송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정률성 역사 탐방도 한다고 합니다. 자, 정률성 거리, 정률성 동산 물론이고 중국까지 올라가서 중국의 정률성 기념관을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중국 정률성 공산주의자 한국 전쟁에도 직접 참여해서 서울에도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래서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타격을 줬다는 부분을 쏙 빼고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KBS에서도 1호 스페셜 등을 통해서 정률성의 프로그램을 낸 적이 있어서 자, KBS와 MBC 등 방송사가 앞장서서 정률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공자학원도 이 정률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함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공자학원이 한 20여 개 있다고 합니다. 28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공자학원도 겉으로는 공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안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서방 세계는 거의 대부분의 공자학원을 지금 폐쇄하거나 없애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한국에는 그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비밀경찰까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침투가 저 밑으로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다가 정률성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 정률성,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던 이 정률성이 이 기념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에 초등학생 등의 미래 세대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MBC는 2014년부터 이 정률성에 관해서 자, 이 동료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률성 동료 대회입니다. 행사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행사를 보면은 2022년 정률성 동료 경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을 받아가지고 정률성이 지은 한 곡과 자의곡 한 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1회 행사는 호남대학교 공자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13억 중국인의 추앙을 받는 광주 출신 음악가 정률성 선생을 기리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우정의 무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달에 열린 9회 행사에서는 주최 측은 중국 천안문 광장 인민해방군 열병식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중국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라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 자, 정률성의 팔로군 행진곡이 인민해방군 군가가 됐다는 사실 역시 이 노래가 6.25 때 불렸다는 팩트, 핵심 팩트도 다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정률성이 자랑스러운 업적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막 무대에서는 한 성악가가 정률성의 연안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 연안송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혁명성가로 떠받드는 노래입니다. 정률성의 딸 정소재 씨가 중국어 영상 축사도 보냈습니다. 한 어린이 참가팀은 정률성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해요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국 초등학교 음악책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행복해요. 공부하는 우린 즐거워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우리 조국. 아름다운 학교를 세워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국에 나와 있는 중국 가사들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사랑하여 우리 조국. 이 조국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한국인가 중국인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정률성이 중국 공산당에 바친 이 노래를 한복을 입은 한국 초등학생들이 웃음과 율등을 곁들여가지고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이 학생들이 소속이 어딘가? 중국인가? 한국인가? 지금 서서히 이 한중 간의 경계가 무너뜨려지고 공자학원이나 정률성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공산주의자들의 아무 저항감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광주문화재단 등에서 온 심사위원들은 이런 공연에 박수를 쳤습니다. 자, 정률성 벽화가 그려진 전남 화순 능주초에서 온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정률성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정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연습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거를 딱 집어넣으면 정일성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으면 또는 김정은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우상화하고 있는, 그리고 절대화하고 있는 북한과 비슷한 멘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본선에 참가한 네 팀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우승팀에게는 광주 광여시장이 주는 정일성상, 그리고 준우승 팀에는 광주 중국 총영사의 명의의 최우수상이 돌아갔습니다. 장청강 광주 중국 총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주년인 내년에는 중국에서 이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국에서 볼 수 있겠다, 이 말은 바로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공연을 중국 방송 전역에 틀겠다는 건지, 정말 심각하다. 자, 광주 MBC 사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성장해서 정일성 선생이 꿈꿨던 한중 평화와 화해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일성이 꿈꿨던 한중 평화가 뭔가? 정일성이 꿈꿨던 것은 남한은 적화 아닌가? 중국 공산당 군인들에게 군가를 작곡해주고 그 군가를 앞세워가지고 한국에 침입해서 인해 전술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나중에 북침 통일도 막았고 많은 사람의 희생자를 냈던 이 이야기를 지금 광주 MBC 사장이라는 자가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일성 선생이 꿈꿨던 한중 평화란 말인가? 자, 초등학생 상대 동료 행사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역사 탐방에도 정일성 관련 코스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기념관이 운영 중인 광주 정신 역사 탐방이라는 코스를 보면 정일성 거리와 광주 3.1운동 사적지가 있습니다. 정일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중국인들의 100대 영웅, 한국인에게는 의열당과 조선 의용군에서 활동한 항일 독립투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일성 거리는 4.19, 5.18과 같은 주요 역사 탐방지 11곳과 같은 위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4.19, 5.18 똑같이 정일성,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지금 광주에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역사 근대사에서 굽이마다 있었던 중요한 사건과 똑같은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광주가 적화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광주교육청과 광주 전남지부는 수년 동안 학생들 데리고 중국 안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있는 정일성 기념관이 안중근 기념관, 그리고 홍범도 유적지 등과 함께 탐방 루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일성이 안중근과 홍범도와 같은 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왔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독립선열들이 하늘나라에서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념관에 있는 정일성 동상은 광주 양림동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을 학살한 북한군 응원대장 정일성 기념관 조성을 결사 반대한다. 자, 학생들도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자, 이럴 정도로 광주에서 이 정일성 관련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폐쇄되고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한쪽 정당만 지지하고 있는 이 광주. 그러니까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도 과연 그런 그 폐쇄성 때문에 자,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밀어주고 견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터졌다 하는데